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 언젠가 마주할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게 되고, 그때가 오면 남겨질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물리적인 준비는 단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남겨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실제로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의 유언장도 많은 사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유언장 작성 시 자녀들과 철저히 상의하며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할지에 관한 생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방식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긴 가치들이 녹아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물려받을 금액에 대해 이미 상의를 마친 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를 통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상속이 아닌 자아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의 유언장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가족들이 각자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철학이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듯 유언장은 단순한 물질적인 분배를 넘어서 우리가 떠난 후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이자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워런 버핏처럼 우리가 떠날 때 남길 메시지와 그 가치들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재정적 정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나는 순간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재정적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 정리입니다. 이는 자산 분배와 유산 계획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과 금융계좌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남은 가족들은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유언을 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준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유언장 작성과 재산 분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재정적 준비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장은 내가 죽은 후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그리고 내가 남긴 부채나 금융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명확히 해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자선 활동에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철학을 매우 구체적으로 유언장에 담았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언장에는 그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삶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자녀들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하면서 나머지 큰 금액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그의 재산 분배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와 가족 간의 책임감을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죠. 우리는 워런 버핏처럼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재산과 부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재정적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산 정리와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은행 계좌, 보험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단한 유언장 작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자산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배분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부채나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언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세금 문제입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상속세나 유산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나 펀드 등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줄이거나 기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내가 남긴 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자산 목록 작성입니다. 내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은행 계좌 정보, 부동산 서류, 대출 내역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은 내가 남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금융 정보와 자산 정보를 정리하여 하나의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준비의 핵심은 명확한 계획입니다. 내가 남길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은 그 계획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유산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 문제와 부채 처리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내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남기지 않고 내가 남길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우리가 남길 재산뿐만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가족 간의 감정 정리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족 간의 감정 정리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지는 가족들이 서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미뤄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말하지 못한 감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가족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감정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닙니다. 감정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유언을 통해 내가 떠나기 전에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순애 씨는 아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김순애 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순애 씨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아들은 점차 그녀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순애 씨는 아들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결국 그녀는 병상에 누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고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기로 결심한 그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이 아들에게 미안한 점과 감사한 마음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에 내가 자주 너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를 통해 너에게 부담을 주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유언을 남기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너가 나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내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유언을 통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기 전에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감정을 남기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순애 씨는 유언을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감정을 정리하고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언장은 단지 물리적인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뤄둔 감정을 전하는 것도 유언장 작성의 장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감정들을 미뤄두고 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죠. 이런 미루어진 감정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데 떠날 때 이 감정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은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남 씨는 자녀들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었지만 늘 바쁜 일상과 자녀들의 독립적인 삶으로 인해 그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쉽게 느끼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이정남 씨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이 미뤄두었던 감정을 유언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남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한 아버지였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남 씨는 유언을 통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뤄두었던 감정들을 유언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떠날 때 후회 없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유언을 통해 말하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전함으로써 남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아가자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고민해 보면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언장에 담아내는 것이 내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유언에 담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긴 재산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전하고 싶은 가치를 유언을 통해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는 유언을 작성하면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유언을 작성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남은 가족들에게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언을 통해 내가 떠날 때 가족들이 내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감정 정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유언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미뤄두었던 감정을 정리하며 떠날 때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유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산 분배를 넘어서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질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그 과정에서 남긴 가치입니다. 유언장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담는 메시지는 단지 물리적인 재산 분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철학과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를 남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일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자신이 남길 것이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워런 버핏처럼 자신의 삶과 철학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단순히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유언을 통해 남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정리하면서도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유언장에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녀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면서도 가족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자녀들에게 던졌고, 이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서 가족들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사례처럼 우리가 유언을 통해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지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나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추구한 가치와 철학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수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생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며 자녀들에게 단순히 재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켰고, 기업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들이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유언장은 자녀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키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달했으며 그것이 자녀들에게 평생 지속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지 물리적인 재산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였으며 그 메시지는 그의 가족과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언을 통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치는 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의미,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 상속을 넘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길 메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남기고 싶은 가치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남길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남긴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봅니다. 물리적인 재산이 아닌 내가 남긴 가치와 철학, 그리고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재정적 정리를 통해 우리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재산이 자녀나 가족에게 남을 때 그것이 갈등이 아닌 평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단지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이어가길 바라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미뤄둔 감정을 정리하며 그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대화를 유언으로 남기게 될 때 우리는 떠나기 전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의미,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후세에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리적인 재산이 아닌 가족과 세상에 남길 메시지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세상과 나누었는지가 결국 내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준비한 유언이 그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떠날 때 후회 없이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남길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그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우리가 남기고 싶은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한 가장 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